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오늘은 규칙 21 그 밖의 경기 방식으로 스트로크 플레이의 일종인 스테이블 포드, 맥시멈 스코어, 파 보기 방식과 매치 플레이의 일종인 3볼 매치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포드 방식은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으로 KPGA나 KLPGA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식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맥시멈 스코어 방식은 아마추어 대회나 그리고 생활스포츠도사 실기시험에 적용되지만 프로 경기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파 보기와 3볼 매치 플레이는 아직 우리나라 공식 대회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접하지 않는 경기 방식이다 보니까 그에 관한 규칙도 생소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지만 기존의 규칙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 3볼 매치도 기존의 매치 플레이와 조금 다른 규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21.1은 스테이블 포드 방식입니다. 스테이블 포드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한 방식이에요. 즉 매치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트로크 플레이지만 몇 가지 규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반드시 홀아웃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뒤에 설명할게요. 이 방식은 스크래치 방식 또는 핸디캡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개인 경기 또는 파트너로 참가하는 포썸이나 포볼로도 열릴 수 있고 팀 경기로도 열릴 수 있어요.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서는 위원회가 정해놓은 홀의 목표 스코어와 비교해서 주어지는 점수로 그 홀의 점수가 결정돼요. 라운드를 끝낸 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나 편이 우승자가 되는 방식이죠. 위원회가 다른 목표 스코어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 홀의 목표 스코어는 파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서 홀을 마친 후에 플레이어나 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점수는 0점이에요. 신속한 플레이 속도를 위해서 홀의 점수가 0점이 되는 경우에는 홀 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다른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인 맥시멈 스코어와 파 보기 방식도 동일합니다. 오른쪽 표에 보는 것이 기본적인 스테이블 포드 방식의 점수입니다. 파는 2점, 버디는 3점, 보기는 1점, 더블 보기 이상은 0점을 받죠. 하지만 대부분의 대회에서는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을 채택하죠. 아래 그림은 KPGA의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의 점수표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더블 보기 이상을 기록하거나 홀을 포기한 경우 또는 홀아웃하지 않은 경우 최대 마이너스 3점을 받게 되겠네요. 스테이블 포드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코어 카드를 기록해야 합니다. 스코어 카드는 마커가 기록하겠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그 홀에서 얻는 점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스코어, 즉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해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홀아웃한 후에 1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타수를 기록했다면 실제 타수를 스코어 카드에 기록합니다. 만약에 0점을 받게 되는 타수를 기록한 경우는 플레이어의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그 이상의 스코어를 적어도 되고요. 일반적인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서는 더블 보기를 기록하면 0점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파4에서 플레이어가 더블 보기를 기록했다면 6타라고 적어도 되고 그 홀의 스코어를 적지 않아도 되고 또는 7타 이상을 적어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플레이어가 파5에서 6타로 홀아웃을 해서 1점을 받는 상황인데 마커가 실수로 그 홀의 스코어를 적지 않았고 플레이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면 그 홀의 점수는 0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커가 실제 스코어보다 더 낮은 스코어를 적었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면 플레이어는 규칙 3.3b에 따라서 실격됩니다. 스테이블 포드 방식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홀아웃이 필수가 아니라고 했죠. 홀아웃을 하더라도 1점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홀아웃하지 않고 그냥 볼을 집어도 됩니다. 이때 그 홀의 점수는 0점이 될 것이고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서 홀아웃하지 않았다면 그 홀의 점수는 마이너스 3점이 될 것이고요. 자, 스테이블 포드 방식의 스코어 카드를 하나 보죠. 마커가 이렇게 플레이어인 홍길동 선수의 그로스 스코어를 스코어 카드에 기록합니다. 점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마커가 기록한 스코어 카드를 플레이어가 확인하고 서명해서 제출하면 그 스코어에 맞는 점수를 산정하고 그것을 합산하는 책임은 위원회에 있어요. 규칙 3.3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플레이어가 자신의 스코어 카드에 해야 하는 것은 서명뿐입니다. 자, 규칙 21.1의 C, 스테이블 포드에서 적용되는 페널티를 볼게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적용되는 페널티는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지만 여기에 있는 5가지 규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라면 이 5가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모두 그 경기에서 실격될 거잖아요. 하지만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서는 그 경기에서 실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홀의 점수가 0이 되는 경우가 이 5가지입니다. 규칙 3.3C에 따라서 홀아웃하지 않은 경우, 규칙 6.1B,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티인 구역 밖에서 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경우, 규칙 6.3C, 잘못된 볼을 플레이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경우, 규칙 14.7B,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데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경우,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규칙 22.3, 포썸 방식에서 잘못된 순서로 스트로크한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실격 페널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부당한 행동을 했거나 합의의 반칙을 했거나 장비 규칙에 부적합한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했거나 장비 규칙에 부적합한 볼을 사용해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장비 사용의 두 번째 위반, 장비 규칙에 부적합한 골프티를 2번 사용한 경우, 클럽 개수 위반을 알고도 클럽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위반 등은 여전히 그 경기에서 실격됩니다. 또한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서는 규칙 11.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1.2는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볼의 방향을 고의로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잖아요. 이때 이런 행동을 한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아요. 예를 들어보죠.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퍼트를 했어요. 그 볼이 홀에 들어가야 1점을 받는 상황인데 너무 세게 쳐서 홀을 이미 지나쳐버린 경우, 누군가가 고의로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했더라도 그 사람은 규칙 11.2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플레이어는 이 홀에서 0점을 받을 것이고요. 스테이블 포드의 라운드가 끝나는 시점은 자신의 마지막 홀에서 플레이어가 홀아웃을 했거나 홀아웃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 그리고 마지막 홀에서 0점을 얻게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맥시멈 스코어를 보죠. 맥시멈 스코어는 플레이어나 편의 홀 스코어를 위원회가 정해놓은 최대 타수로 한정하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한 방식이에요. 대부분 더블파, 소위 양파를 맥시멈 스코어 방식에 사용하지만 위원회가 특정한 타수나 네트 더블 보기를 최대 타수로 한정할 수도 있어요. 맥시멈 스코어도 스테이블 포드 방식과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또는 핸디캡 경기도 가능하고요. 개인 또는 편의 경기 그리고 팀 경기로도 열릴 수 있습니다. 네트 더블 보기를 계산하는 스코어 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맥시멈 스코어를 네트 더블 보기로 규정한 경우 그 홀의 최대 타수는 파4홀이라면 4에다가 여기에 더블 보기 2를 더하고 그 홀에서 플레이어가 받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더하면 그 홀의 최대 타수가 됩니다. 즉 파4홀에서 하나의 핸디캡을 받는 플레이어라면 그 홀에서의 최대 타수는 7이 될 것이고요. 파5홀에서 2개의 핸디캡을 받는 플레이어라면 9가 될 거예요. 여기에 스트로크 인덱스라고 있죠. 이 스트로크 인덱스가 각 홀의 난이도 순서를 매긴 거예요. 핸디캡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스트로크 인덱스가 1인 6번 파5홀이 가장 어려운 홀이고 스트로크 인덱스가 18인 10번 파3홀이 가장 쉬운 홀로 평가된 거예요. 플레이어의 핸디캡이 10이라면 스트로크 인덱스가 1부터 10까지인 홀에서 각각 한 개씩 핸디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 핸디캡이 20이라면 18홀 모두에서 하나의 핸디캡을 받고 추가로 스트로크 인덱스가 1과 2인 홀에서 핸디캡을 하나씩 더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스코어 카드의 플레이어인 홍길동은 핸디캡이 16이니까 스트로크 인덱스가 17과 18인 홀에서는 핸디캡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7번 홀은 파4홀이네요. 이 홀은 스트로크 인덱스가 6이니까 핸디캡이 16인 플레이어가 하나의 핸디캡을 받는 홀이겠네요. 그런데 홍길동 선수는 17번 홀의 그로스 스코어, 즉 실제 스코어는 아웃타를 기록했네요. 네트 더블 보기를 최대 타수로 한정하는 맥시멈 스코어에서의 타수를 한번 계산해보죠. 이 경우 홍길동 선수의 17번 홀의 최대 타수는 파4의 4, 더블 보기의 2, 그리고 플레이어의 핸디캡인 2를 더해서 7타가 최대 타수가 되는 거예요. 즉 실제 아웃타를 기록했지만 위원회는 홍길동 선수의 17번 홀의 스코어를 7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플레이어의 핸디캡이 모두 다르니까 홀의 맥시멈 스코어를 네트 더블 보기로 정한 경우는 플레이어마다 홀의 최대 타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17번 홀에서 핸디캡을 받지 않는 플레이어의 최대 타수는 파4의 4, 더블 보기의 2만 더하게 되니까 6이 되죠. 이상하죠? 로우 핸디캐퍼인데 최대 타수가 더 낮게 되잖아요. 자, 이 네트 더블 보기 방식은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 방식은 플레이어의 핸디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고의로 자신의 핸디캡을 높이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한 한두 홀의 실수로 핸디캡이 과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핸디캡을 적게 받는 실력자일수록 과도한 스코어가 핸디캡 산정에 덜 반영되도록 설계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공인 핸디캡을 결정할 때 이 네트 더블 보기 맥시멈 스코어를 적용하고 있어요. 맥시멈 스코어도 홀아웃하지 않아도 되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규칙에 따라서 홀아웃하지 않은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 그 홀의 최대 스코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블파가 맥시멈 스코어인 스트로크 플레이 파4홀에서 플레이어가 홀아웃하지 않는다면 그 홀의 스코어는 8타가 되는 것이죠. 스코어 산정 방법은 스테이블 포드 방식과 동일해요. 반드시 마커가 플레이어의 스코어 카드에 플레이어의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해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스코어가 최대 타수보다 낮다면 그 실제 스코어를 기록하고 최대 타수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라면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 타수를 적어도 됩니다. 플레이어가 홀아웃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최대 타수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마커가 그 홀의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거나 최대 타수까지만 적어도 되고 그보다 더 높은 스코어를 적어도 됩니다.
스코어 카드가 제출되면 위원회가 최대 타수 이상의 기록된 홀을 수정할 것이고, 핸디캡 경기라면 핸디캡을 적용해서 그 스코어를 수정하고 합산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맥시멈 스코어의 페널티도 스테이블 포드 방식과 동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실격 페널티를 받게 된 경우 맥시멈 스코어에서도 그 경기 전체가 실격이 아니라 그 홀에서만 최대 타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의 실격 페널티 상황이라면 그 경기에서 실격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맥시멈 스코어에서도 규칙 11.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 내용도 스테이블 포드와 동일해요. 라운드가 끝나는 시점도 스테이블 포드와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규칙 21.3 파 보기 방식입니다. 이것도 스트로크 플레이로만 진행됩니다. 용어의 정의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이 파 보기를 설명하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파 보기 방식도 스크래치 또는 핸디캡 경기도 가능하고요. 개인 또는 편의 경기, 그리고 팀 경기로도 열릴 수 있습니다. 파 보기 방식은 매치 플레이와 동일한 스코어 산정 방법을 사용하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한 방식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럼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방식일까요?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는 동반자보다 잘 치면 그 홀을 이기고 못 치면 그 홀을 지는 걸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파 보기 방식은 플레이어나 편이 위원회가 정해놓은 그 홀의 고정된 목표 스코어보다 더 적은 타수로 홀을 끝내면 그 홀을 이기는 것이고, 더 많은 타수로 홀을 끝내면 그 홀을 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목표 스코어와 같은 타수를 기록하면 그 홀은 비기는 것이 돼요. 진 홀 대비 이긴 홀의 총수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나 편이 그 경기의 우승자가 됩니다. 이긴 홀은 더하고 진 홀은 빼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즉 많은 홀을 이겼더라도 패한 홀이 많다면 불리하겠죠. 이 방식은 다른 플레이어의 홀스코어와 비교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 보기 방식의 경기에서 위원회가 정한 목표 스코어가 파라고 해보죠. 플레이어 A와 B가 플레이하는데 A는 1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고 B는 파를 기록했어요. 이 경우 A는 그 홀을 이긴 것이고 B는 그 홀을 비긴 것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버디를 기록했다면 둘 다 그 홀을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타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정한 목표 스코어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 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 참가한 모든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스코어 카드를 정리한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A, B, C 3명의 플레이어가 파 보기 방식의 9홀 스트로크 플레이를 진행한 결과예요. 목표 스코어는 파이고요. 마커가 기록한 각 홀의 스코어를 가지고 위원회가 승패를 기록하고 점수를 낸 결과예요. A 플레이어는 6번 홀만 목표 스코어보다 더 적은 타수로 홀을 끝냈고, 나머지 홀은 모두 목표 스코어와 같은 타수를 기록한 것이니까 비긴 것이 되죠. 즉 한 홀을 이긴 결과입니다. B 플레이어는 3개의 홀을 이기고 또 3개의 홀을 졌네요. 파 보기는 이긴 홀은 더하고 진 홀은 빼는 방식이니까 진 홀 대비 이긴 홀의 총수가 B 플레이어는 0이네요. C 플레이어는 4개의 홀을 이겼지만 5개의 홀에서 목표 스코어보다 더 많은 타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진 홀 대비 이긴 홀의 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즉 A 플레이어가 우승한 것이에요. 파 보기 방식에서는 많은 홀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스코어보다 많은 타수를 기록한 홀, 즉 패하게 되는 홀의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결과로 알 수 있죠. 자, 파 보기 방식도 스트로크 플레이니까 반드시 스코어 카드를 기록해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홀 스코어를 마커가 스코어 카드에 기록하는 것이죠. 승패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하고 제출하면 위원회가 홀마다의 승패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스코어 카드처럼 플레이어의 홀 스코어가 목표 스코어와 비교해 같거나 낮으면 실제 스코어를 기록하고, 홀아웃하지 않았거나 목표 스코어보다 더 높은 타수를 기록했다면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거나 그 홀을 지게 되는 스코어를 기록하면 됩니다. 목표 스코어가 파인 경기에서 파3홀에서 4타를 치면 그 홀은 진 것이잖아요. 이 경우 그 홀의 스코어를 비워둬도 되고 원래의 타수인 4를 적어도 되고 또는 그 이상의 타수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스코어 카드에 해야 하는 것은 서명뿐이에요. 스코어 합산과 핸디캡 적용, 그리고 파 보기 방식이라면 각 플레이어들의 홀마다의 승패를 기록하고 우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위원회의 책임입니다. 파 보기 방식의 페널티도 스테이블 포드나 맥시멈 스코어와 동일합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 실격 페널티를 받게 된 경우 파 보기에서도 그 경기 실격이 아닌 그 홀을 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실격 페널티는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요. 파 보기에서도 규칙 11.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도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나 맥시멈 스코어 방식과 동일합니다. 라운드가 끝나는 시점도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규칙 21.4 3볼 매치 플레이입니다. 이 방식은 3명의 플레이어 각각이 다른 2명의 플레이어와 개별적인 매치 플레이를 동시에 치르는 방식이고요. 플레이어는 하나의 볼로 2개의 매치를 각각 플레이하는 방식입니다. 즉 A, B, C가 3볼 매치 플레이를 한다면 A는 하나의 볼로 B와도 매치를 치르고 동시에 C와도 매치를 치르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매치라면 A는 B의 플레이에만 신경을 쓸 것이고 자신의 다음 플레이를 방어적으로 할지 공격적으로 할지를 결정하겠지만 3볼 매치에서는 동시에 C의 플레이도 신경 써야 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방식은 자신만의 플레이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B가 실수했다고 해도 C가 더 나은 플레이를 하면 B에게는 그 홀을 이길 수 있지만 C에게는 그 홀을 패하게 될 테니까요. 3볼 매치도 기본적으로 매치 플레이의 규칙이 적용되겠지만 각각의 매치마다 매치 플레이만의 규칙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B가 A의 다음 스트로크를 컨시드 했는데 C는 A의 다음 스트로크를 컨시드하지 않았다면 그 홀에서 B와의 매치는 끝난 것이 되지만 C와의 매치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 플레이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또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의 스트로크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플레이어가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티인구역 밖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볼보다 홀에서 더 가까운 볼을 먼저 플레이한 경우도 상대방은 그 스트로크를 취소시킬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황을 보죠. A가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티인구역 밖에서 했어요. B는 A의 스트로크를 취소했지만 C는 취소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보죠. 매치 플레이에서 이 경우 A는 페널티를 받지 않죠. 하지만 B가 취소했으니까 A는 티인구역 안에서 다시 플레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C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티인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 플레이를 계속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 A는 각각 다른 볼로 B와 C와의 매치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죠. A가 일반구역에서 B의 볼을 우연히 움직이게 했어요. 스트로크 플레이와 달리 매치에서는 규칙 9.5B에 따라서 이런 경우 A가 1벌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페널티는 B와의 매치에만 부과되는 것이고 C와의 매치는 별개이니까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밖의 경기 방식으로 스테이블포드 맥시멈 스코어 파 보기 3볼 매치 플레이를 설명드렸어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경기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낯선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은 규칙 22 호썸 방식입니다. 호썸 규칙도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